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캐드 기능사 공개문제 체크리스트 PCB 에디터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6개의 필름 중에서 공통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개의 필름 모두 보드 아웃라인이 있는가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6개의 필름 모두 보드 아웃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6개의 필름 중 한 개라도 아웃라인이 없게 되면 PCB 외곽선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 해당되어 채점 제외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보드 아웃라인이 라운드 처리되어 있는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드 아웃라인의 모서리 부분이 전부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실크 필름을 제외한 나머지 필름에 기구 홀이 나와 있는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필름의 모서리 쪽에 이렇게 기구 홀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탑면과 바텀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탑면과 바텀면에서 공통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 첫 번째, 부품의 개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탑면에는 딥 타입 9개, SMD 타입 35개 이렇게 해서 총 44개의 부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텀면에는 딥 타입의 부품 9개만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딥 타입 부품은 다이오드 1부터 5, U5, J1, J2, 그리고 Y1 9개의 부품이 해당됩니다. 만약에 LED를 SMD 타입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부품의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탑면에서 딥 타입의 부품 개수는 4개, SMD 부품은 40개가 됩니다. 그리고 바텀면에서는 딥 타입 부품 4개만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 LED를 어떤 타입으로 사용하라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LED는 SMD나 딥 타입 중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LED를 어떤 타입의 부품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딥 타입의 부품과 SMD 타입의 부품의 개수가 달라지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즉각 배선이 되어 있는 곳은 없는가입니다. 문제의 요구사항을 보시면은 즉각 배선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즉각 배선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비하와 배선입니다. 탑면과 바텀면에는 부품과 더불어서 배선과 비하가 반드시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바텀면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열판의 두께가 0.5mm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의 요구사항 카퍼의 설정을 보시면은 단열판과 GND 네트 사이 연결선의 두께는 0.5mm로 설정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열판의 두께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리드를 0.1로 설정을 했을 때 이 단열판의 두께가 5칸의 그리드를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은 카퍼는 보드 외곽으로부터 0.1mm의 이격을 두고 있는가입니다. 문제의 요구사항 카퍼의 설정을 보면은 보드 외곽으로부터 0.1mm의 이격을 두고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카퍼는 보드 외곽으로부터 0.1mm의 이격을 두고 씌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카퍼의 모서리는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드의 모서리 부분이 라운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카퍼 역시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숄더 마스크 탑 필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숄더 마스크 탑 필름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모든 부품의 패드와 비하가 나와 있는가입니다. 문제의 요구사항에는 부품은 탑 레이어에만 실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숄더 마스크 탑 필름에는 모든 부품의 패드와 더불어서 비하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숄더 마스크 바텀 필름입니다. 숄더 마스크 바텀 필름에는 딥타입 부품의 패드와 비하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숄더 마스크 바텀 필름에는 팁 타입 부품의 패드와 비아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숄더 마스크 바텀 필름에 SMD 부품의 패드가 나와 있게 되면은 부품이 초과하거나 누락된 경우에 해당되어 채점 제외 대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드릴 드로우 필름입니다. 드릴 드로우 필름에는 기구 홀, 비아, 딥 타입 부품에 드릴 홀 심볼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드릴 드로우 필름에는 기구 홀과 팁 타입의 부품 그리고 비아의 홀 심볼이 모두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드릴 차트에서 기구 홀의 사이즈가 3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의 요구사항에는 보드 외곽의 내 모서리에 직경 3파이의 기구 홀을 삽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구 홀의 사이즈가 3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드릴 차트에 기구 홀의 사이즈가 3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구 홀의 사이즈를 수정하고 드릴 차트를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실크 스크린 탑 필름입니다. 실크 스크린 탑 필름에서는 치수 보조선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요구사항에는 치수 보조선을 이용하여 보드 사이즈를 실크 스크린 레이어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크 스크린 이외의 레이어에 표시한 경우에는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크 스크린 탑 필름에 치수 보조선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모든 부품에 레퍼런스가 나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U1에 레퍼런스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U1에 레퍼런스가 빠진 것을 발견하셨다면 이런 방식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먼저 현재 작업한 파일을 저장을 해줍니다. 그런 후 파일 오픈, 내 PC에서 로컬 디스크, 케이던스 SPB 16.6 쉐어 PCB LIB 심볼즈에서 파일 형식을 DRA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에 TQFP 32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TQFP 32의 심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라벨 레퍼런스를 클릭한 후에 옵션 창으로 이동해서 액티브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를 REF-DES 그리고 실크 스크린 탑으로 설정한 후에 여기에 레퍼런스를 작성하면 됩니다. 레퍼런스 작성이 끝나면은 저장한 후에 다시 파일 오픈, 내 PC D 드라이브 프로젝트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서 알렉으로 파일 형식을 보드로 바꿔줍니다. 그런 후 생성되어 있던 보드 파일을 다시 클릭합니다. 이렇게 보드 파일을 실행시킨 후 메뉴창에 플레이스, 업데이트 심볼즈, 패키지 심볼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TQFP31을 체크하고 리플레시를 하면은 여기에 U1의 레퍼런스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보드 상단에 컨트롤 보드라는 텍스트가 나와 있는가입니다. 실크 스크린 탑 필름에서 보드 상단에 이렇게 컨트롤 보드라는 텍스트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컨트롤 보드라는 텍스트를 작성을 했는데 이게 실크 스크린 탑 필름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 컨트롤 보드라는 텍스트를 다른 영역에 작성하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보드 텍스트는 보드 지오메트리의 실크 스크린 탑에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컨트롤 보드 텍스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 컨트롤 보드 텍스트가 작성되어 있는 액티브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레퍼런스가 패드와 겹치지 않는가입니다.
각종 실크 데이터와 패드가 겹치는 경우 채점 제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각종 실크 데이터에는 레퍼런스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레퍼런스와 패드가 겹치지 않았는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레퍼런스와 패드가 겹쳤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오른쪽 비지빌리티에서 핀을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은 핀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레퍼런스와 핀, 즉 패드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퍼런스와 패드가 겹치는 경우 채점 제외 대상이 되니 이렇게 겹치지 않게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실크 데이터, 즉 레퍼런스가 정리되어 있는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퍼런스의 크기가 같아야 하고 레퍼런스의 방향 역시 일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J1과 J2가 정확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가입니다. 문제의 요구사항에는 J2의 1번 핀은 Y축으로부터 55mm, J1의 1번 핀은 Y축으로부터 25mm 지점에 있어야 합니다. J1과 J2의 1번 핀 X축 지점에 위치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J1과 J2는 X축으로부터 대략 이 위치에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단 J2와 J1의 1번 핀은 Y축으로부터 반드시 55mm 그리고 25mm 지점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J1과 J2 Y축 위치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고정 부품 배치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채점 제외 대상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디스플레이 스테이터스가 모두 초록색인가입니다. 디스플레이 스테이터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터스의 모든 항목들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컨스턴트 매니저의 설정입니다. 컨스턴트 매니저 첫 번째, 네트 폭이 요구사항과 일치하는가. 문제의 요구사항에서는 일반선은 0.3mm, 전원선과 X1, X2는 0.5m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하가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선은 SBR, 전원선과 X1, X2는 PBR을 사용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컨스턴트 매니저에서 피지컬, 네트, 여기에서 전원선과 X1, X2는 네트의 폭이 0.5mm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선들은 전부 0.3mm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원선과 X1, X2의 비하는 PBR, 즉 파워 비하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스페이싱입니다. 스페이싱에서 쉐이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0.254로 되어 있는가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컨스턴트 매니저 스페이싱에서 라인, 핀, 비하, 쉐이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라인, 핀, 비하는 자, 여기 쉐이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0.254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비하의 크기 확인입니다. 파워 비하는 홀 0.4mm, 패드 0.8mm, 스탠다드 비하는 홀 0.3mm, 패드 0.6mm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커서를 비하에 위치시킨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모디파이 디자인 패드 스탁에서 올이나 싱글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열 번째는 Undefined Line Wide입니다. Undefined Line Wide는 규정되지 않는 선에 관련된 건데 6개의 필름 모두 0.2mm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PCB 에디터 화면 상단 중앙부에 있는 아트웍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Undefined Line Wide를 0.2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책에는 이 부분을 0.254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0.2나 0.254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2로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1번째는 C14번과 C15번입니다. C14번과 C15번 D55 콘덴서 레퍼런스입니다.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1번 핀의 위치는 심볼 외곽선의 기울어진 부분에 있는가입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D55의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플러스, 여기 이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에 1번 핀이 위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D55의 풋프린트를 만드실 때 여기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에 1번 핀이 위치해야 합니다. 만약 1번 핀과 2번 핀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부품 데이터와 핀의 배열이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채점 제외 대상이 됩니다. 12번째는 파일 확인입니다. 파일 확인은 아트웍 폴더에 6개의 .art 파일과 1개의 DRL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만든 폴더에서 알렉으로 아트웍 폴더를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트웍 폴더에 6개의 .art 파일 그리고 1개의 .drl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1개라도 누락이 되면 PCB 제조에 필요한 커버 데이터를 1개 이상 출력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채점 제외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 13번째는 출력입니다. 출력할 때 필름이 모두 가운데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용지의 방향은 무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름들이 모두 용지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출력할 때 용지를 어떤 방향으로 하든 상관없는데 반드시 필름은 용지 가운데 부분에 있어야 합니다. 출력의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 플루트 셋업, 스케일 팩터 1, 오토 센터, 블랙 앤 화이트, 시트 컨텐츠 이렇게 설정하고 OK를 누른 후 다시 파일, 플로트 프리뷰를 해보면 필름이 용지 가운데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름이 용지 가운데에 있는 걸 확인했으면 그대로 출력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자캐드 기능사 공개 문제 체크리스트 PCB 에디터 부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공개된 캐드 기능사 공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